잘 쉬셨나요? 네, 이제 이어서 강의 다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예. 배변 문제 행동 교정 말씀해 주시면서 예. 배변 훈련 진행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예. 우리 국민분들께서 실제로 집에서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배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문제 행동 교정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배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번 배변판 또는 패드 인지 훈련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교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이 처음에 입양돼서 왔을 때, 아니 분양받았을 때 화장실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반려견을 안고 오셨던, 이동 캔넬에 넣어서 데리고 오셨던 처음에 꺼내놓은 장소가 배변 패드나 판에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반려견이 낯선 장소에 오면은 배뇨를 갖다가 느끼게 되거든요. 반려견이 하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요. 일단 거기가 배변 장소의 가능성이 좀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려견을 꾸준히 이제 훈련시키시면서요. 배변판이나 패드가 여기가 화장실이라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반려견도 훈련은 반복성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하면 나중에 배변판이나 패드로 가서 배뇨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배변판이나 배변 패드에 올라가면 칭찬과 간식. 교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에서 이제 배변 패드나 판이 인식이 됐으나 반려견이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이제 배변과 배뇨가 마렵지 않지만 보호자 보면 쭉 올라서 배변판이나 패드에 가서 딱 터치를 했는데 간식을 안 주는 보호자와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는 보호자. 근데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는 보호자가 더 확률이 높았다. 훈련 잘 될 확률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이 배변판이나 패드를 가는 건요.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아, 여기 가면은 간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간식을 먹으러 간 거지 이곳이 배변판이나 패드라는 거 알고서 간 게 아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사람이 양보를 해줘야죠. 어떻게 몇 번에 떠도 반려견이 이건 배변판, 패드, 여기는 화장실이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보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반려견이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변판이나 패드에 올라가면은 먼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시는 건데요. 왜 칭찬을 먼저 해주고 두 번째 간식을 주시냐면요. 칭찬을 빼고 간식만 주시면요. 반려견이 배변이나 소변을 갖다가 배변판이나 패드에 있을 때요. 항상 간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이제 바빴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씩 반려견이요. 올라갔는데 간식 안 주냐면서 보호자를 계속 조절해서 따라다닙니다. 간식 주세요 하고요. 근데 보호자는 따르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휙 나가시면은 반려견이 간혹이요. 간식을 안 줘? 딴 데다 막 난리를 쳐놓는 거죠. 그런 선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칭찬해주고 간식 주시는데요. 간식 올 때는 칭찬만 잘했어? 한 번 해줘도 반려견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칭찬 먼저 해주시고 간식을 주시는 거죠.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반려견 이제 자유급식은 이제 예외고요. 제한급식,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료를 먹는 반려견은 사료 먹은 다음에 보통 5분에서 10분 지나면 배뇨를 느낍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배변판이나 패드로 화장실 유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려견이 배뇨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반려견 배뇨나 배변을 보면은 칭찬해 주시고 다시 간식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요. 이제 사료를 먹이고 보통 5분, 10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료를 먹자마자 탁 배뇨를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반려견을 안아서 배변판이나 패드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옮겨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옮기지 않는 게 맞는지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 경우는 저도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한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옮겨서 배변판에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옮겨줬더니 배변판에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반려견의 성격과 성향을 잘 파악하셔갖고요. 무난한 성격이나 성향 갖고 있다면 옮겨주시고요. 좀 예민한 성격 소유자의 반려견이라면 옮기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새로운 배변판 패드 교체 시 그 판과 패드의 중심점이죠. 중심점에 소변하고 배변을 갖다 살짝 묻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 이렇게 냄새를 맡게 돼 있어요. 냄새를 맡으면은 또 이게 배변과 소변 냄새잖아요. 그럼 배변과 배변을 갖다가 욕구를 느끼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반려견 배변 볼 때 배변판 올라와서 덜썩 안고서 배변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냄새를 맡으면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중심을 맞추자고 하면은 중심 가운데 지점에 냄새를 맡으면서 방향을 틀어도 배변판 밖으로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가끔 반려견 중에 좀 약간 예민한 견 중에는 배변판 가생이, 그러니까 모퉁이에다 배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앞발은 들어가고 뒷발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거시다 보는 거겠죠. 이 경우는 뭐냐면은 배변판에 대해서 약간 인지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배변판에 약간 이제 유격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민한 반려견은 또 올라가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변판 좀 약간 견고한 걸로, 약간 유격이 좀 덜한 걸로 교체해 주시면 이게 약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반려견의 성품이나 성격을 갖다 좀 약간 쾌활하게 만져주시면은 그거 약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정된 배변판 그 패드에서 배변 시 칭찬 간식은 이제 교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과장되면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비록 배변하고 소변을 봤으면요. 가족 모두가 만대삼창 하는 겁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묘한 게요. 이러한 칭찬이 반복되면은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도 아는 거죠. 내가 비록 배변하고 소변을 봤는데 저렇게 좋아하네? 그러면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나 간다 화장실 가면서 그 보호자를 뻔히 쳐다보면서 배변판에서 배변과 소변하면서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박수 치라 이거죠. 그럼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탁 보고 싹 내려와요. 고개 들고서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사실 배변 문제가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행동 교정 방법으로 야외 산책을 설명해 주셨어요. 야외 산책이 배변 훈련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훈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실내에만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제어는 가장 좋은 게 산책이다. 그래서 제가 왜 반려견이 산책을 좋아할까를 갖다가 많은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반려견이 광활한 자연에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반려견이 살고 싶은 데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흙과 나무가 반려견한테 상당히 이게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해주면서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뇨 활동을 하루에 10번 하는데 밖에 나서 5번 하고 그럼 실내에서 할 건 5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그 확률이 줄고 반려견에 대한 이제 심적 부담감도 줄어드는 거죠. 10번은 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실수를 다 한다 치더라도 안에선 5번 하니까 5번 야단 맞잖아요. 뭐 5번 실수는 다 안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반려견이 되고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산책을 하는데 산책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죠. 그 다음에 건강.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건강이 증진이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산책하면서 당연히 배변과 소변을 하게 되는,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에서 그 배변 활동은 한 80% 정도만 하시고 실내에서 10 내지 20% 해주시면은 이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혹시 번거롭게 밖에 나가실 일이 없으시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산책할 때 보면은 지금 보면 반려견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향을 갖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실 때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반려견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리더는 보호자가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 분리불안인데요. 소장님, 제 지인 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종종 이제 혼자 집에 두고 나가거나 이제 좀 외출을 할 때면은 그냥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짖기도 하고 하울링도 하고 뭐 벽지도 뜯어놓고 아주 그냥 말썽을 엄청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분리불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분리불안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려견의 이제 분리불안 이제 원인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반려견이 좀 짖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은 분리불안입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분리불안이 이제 그 행동에 이제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분리불안이 보면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분리불안을 판단하실 때는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안에,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화면상에 분리불안을 나눈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천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격,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앞서 교육에서 말씀했지만 부모견한테 물려받는 성격이죠. 그게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소심, 예민, 겁이 많음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싸나움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심, 예민, 겁이 많음을 왜 넣냐면요. 분리불안계 행동이 있는 그 원인으로 훈련을 받은 견들을 갖다 쭉 봤을 때요. 저희가 이제 성격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심하고 예민하고 겁이 많은 반려견이 확률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천적인 또 원인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보호자의 반려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무너질 리는 없어요. 근데 내 반려견을 내 품에 안고 있다가 내려놓으면은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고 반려견이 아플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안고 계신 분, 뭐 그런 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 계신다는 이제 제가 표현을 이제 과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너무 반려견에다 애지중지 키우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보호자 이제 같이 잠자리는 겁니다. 800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제가 예를 든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심적으로 불안한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위로가 필요할 경우는 반려견하고 같이 주무시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호자가 전혀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활달한 성격이라면은 반려견과 보호자는 따로 분리해서 주무시는 게 좋은 거죠. 서로 지켜야 할 그 선이 있는데 그 보호자님들의 과잉 애정이라고 하죠. 과잉 애정이 이 분리불안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분리불안 행동 교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분리불안은 이제 다시 이제 정의를 내자면 이제 많이 짖겠죠. 그 많이 짖는데 중요한 거는 보호자가 떨어졌을 때요. 보호자가 떨어질 때 짖고 그다음에 짖는 시간의 지속성을 봅니다. 잠깐 짖는 건 분리불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 짖는 거는 보호자한테 뭐 안녕히 다녀오세요. 언제 올 거예요? 얼마큼 기다려요? 뭐 내 사료는 챙겨놓고 갔습니까? 하고 반려견 자기네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꾸준히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리불안 지침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물건을 회수하는 거죠. 뭐 쉬운 예로 뭐 소파를 갖다가 회수한다든지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는 또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을 때 간식거리. 보통 반려견이 좋아하는 게 선호하는 간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으면 안 되는 간식. 뭐 초콜릿이나 그런 게 그 과자 봉지에 초콜릿 내있으면 냄새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쓰레기통 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고 쓰레기통이고 그러니까 엎어놓는 거죠. 다 저지레 한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해놓고 온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분리불안에도 포함되지만 반려견의 스트레스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약간 포악하게 성향이 바뀌는 경우. 근데 이게 불량은 좀 중첩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냉정히 따지면 짖지 않고 물건만 했을 때는 분리불안으로 때로는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이제 또 아예 반려견이 한 자리에 사료도 안 먹고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올 때까지 예를 들면 현관 옆에서 계속 앉아있든지 아니면 자기 방석집에 와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몇 가지 나눕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다리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짖음과 물건 훼손과 그 행동의 멈춤이 분리불안은 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평가해가지고 진짜 이게 분리불안인지 아니면 반려견의 다른 의도나 행동이 있는 건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리불안 행동 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려견 올바르게 키우기예요. 반려견은 이제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금이하게 안 하셔도 반려견은 건강하게 큽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반려견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말 안 해도 알거든요. 그건 뭐냐면 보호자의 행동, 말소리, 심박수에서 반려견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반려견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반려견이 할 수 있는 건 반려견이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모든 거 갖다가 그 보호자가 해주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이 밥을 먹인 것 갖다가 계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간혹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료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사료 그릇 쪽에서 제발 뽀삐야 이것 좀 먹어줘. 엄마 소원이야. 그러면서 간절하게 애원을 하세요. 그런 뽀삐는 콧대가 높아서 더 안 먹었습니다. 그 사료 말고 그 간식 갖고 오세요. 간식. 그러니까 메뉴를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메뉴를 갖다 줘요. 그럼 이럴수록 입이 짧아지거든요. 아 이거 일주일 먹었으니까 메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또 안 먹어요. 그러면은 또 메뉴가 계속 교체되니까 키우기 힘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려견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에서는 반려견이 할 수 있는 건 반려견 스스로 해주게 하고 또 만약에 10개의 사랑이 있으면요 5개는 표현하고 5개는 가슴속에 묻어두는 게 좋으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반려견의 그 성격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불안에서 아까 보시면 이제 소심하거나 겁이 많거나 예민한 반려견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려견을 딱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 때로는 걷기도 하지만 전력 질주로 격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폐기능이 강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이제 소리에 민감한 같은 경우는 좀 큰 소리를 갖다가 들려줘서 소리에 대해서 면역도 키워주시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제 야외 산책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반려견이 저희가 유형을 나눠보면요. 산책을 해도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산책을 안 해도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산책을 한 반려견과 산책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비교 평가했을 때 어느 반려견이 더 분리불안이 높을까 비교했을 때요. 산책을 하지 않는 반려견이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야외 산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반려견도 주인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집중도가 좀 약간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을 갖다 의지하는 게 좀 약간 느슨해지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4번은 이제 1개월에 한 번 이제 하루씩 호텔링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평생 집을 떠나지 않은 반려견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동안 뭐 가정 형평상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아버지가 진급해가지고 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소원이 가족여행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은 반려견을 동반해서 갈 수가 있어요. 쉽게요. 왜냐면 반려견 펜션도 많고 일부 호텔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은 반려견을 동반할 때는 검역이라는 거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일주일 10일 아니면 3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반려견은 그 검역소에 있다가 반려견 자체입니다.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여행은요. 근데 10년 만에
가족여행을 잡아놨는데 반려견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그러면 식구들 간에 이제 많은 이제 토론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식구 중에 한 분이 남고 그 나머지 분만 가신 경우 있고요. 아니면은 반려견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호텔링, 그러니까 병원이나 샵에다 호텔링 맡겨놓고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죠. 1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은 반려견이 갑자기 병원이나 호텔링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그 여행 기간이 3일이든 일주일이든 반려견은 지내긴 지내요. 근데 사료를 안 먹을 수도 있고 계속 짖을 수도 있고 이때 지내긴 지내는데 힘들게 지낸다는 얘기죠. 이런 걸 예방 위해서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호텔을 시키면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도 상당히 부담이 덜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반려견과 잠자리 따로 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반려견이 보호자 잠자리 같이 하게 되면요. 보호자 의지하는 이제 마음이 상당히 커져요. 네. 그리고 또 보호자가 떨어지면은 불안해하는 그 행동 성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이런 질문 하죠. 그러면은 같은 방에서 나는 침대에서 자고 내 반려견은 침대 밑에서 자면 안 되냐고. 네. 약간 차이는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비슷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아, 비슷해요? 예, 그래서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은 거실에서 자는 게 네. 바람직한 거죠.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접촉을 이제 자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상시에 반려견을 갖다 얼마큼 이제 접촉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일단 서 계실 때는 눈으로 이렇게 보죠.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 레이저 쏘면서 서로 교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뻐? 또 이렇게 지나면서, 뭐하니?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말로 주고받으세요. 대신 터치는 없죠. 서 계실 때는요. 근데 가끔 이제 터치하시고요. 발로 이렇게 터치하는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쉬거나, 지인도 와서 담소 나누거나, TV 보거나, 가족과 안에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요. 반려견을 안고, 무의식적으로 안고 계셔갖고 이렇게 쓰다듬게 안고서 이렇게 쓰다듬 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TV를 본다든지요. 이런 경우는 이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디 바닥에 앉거나 소파에 조금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려견 성장 발달 또는 성격 발달에 많은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네. 그렇지만 하루 중에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반려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체 평가했을 때 좋은 것보다 좀 나쁜 게 더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반려견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반려견을 올바르게 키운다는 건 어떤 의미고, 우리 국민분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일까요? 예. 반려견이 보호자 이제 교하면서요,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뽀삐를 들고 산책하는데요. 뽀삐를 들고 나왔더니, 아이고, 뽀삐 예쁘다, 착하다, 똑똑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뽀삐대로 지나갔는데요. 뽀삐 쟤는 왜 이렇게 치죠? 뽀삐도 알아듣거든요. 네. 또한 저도 알아듣죠. 그러니까 타인과 타 동물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키우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이 이제 분리불안이 있을 때 잠자리 따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 국민분들께서 받아들이기를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분들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잠자리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호자와 이제 반려견이 잠자리를 같이 하셨을 때요. 문제가 없다면은 제가 굳이 여기서 잠자리 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잠자리를 같이 해도 되는 반려견이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는 잠자리 같이 하셔도 됩니다. 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짖음이나 타인에 대해서 경계를 갖다가 하는 반려견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좋죠. 그러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지고요.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이 경계라는 게 타인과 타 동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식구들한테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는 따로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장님, 예. 올바른 반려견 잠자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올바른 잠자리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반려견이요. 그 캔넬이 있고, 방석집이 있고, 이렇게 사료 그릇과 식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내에다가, 실내에 키우는 반려견들의 이제 잠자리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반려견이 계속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따로 나와서도 이제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생활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 잠자리에 있기도 하고, 나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호자 많이 이렇게 공감된 생활을 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면은 이건 야외에 있는 대형견 잠자리입니다. 대형견 잠자리는 보면은 이 이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는 보호자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나무가 좋다고 해서 나무를 이제 깔아주셨고요. 옆에 사진 보면은 이제 이 난방기구도 켜주셨어요. 난방기구 켜주신 이유는 이 발을 다쳐가지고 상처에 이렇게 덧날까봐 이제 난방기구를 이제 켜주셨다고 이제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석집을 깔아준 거 보면은 굳이 안 깔아주셔도 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방석과 이불도 깔아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분리불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유익한 강의해주신 예.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주시면서 인사 한 예.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이제 공부한 것은 이제 배변훈련과 분리불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변훈련은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면 모두 이제 성과가 좋아질 것이고요. 분리불안 또한은 보호자님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반려견을 갖다가 문제 있는 반려견을 키우느냐 아니면 문제 없고 똑똑하고 이쁜 반려견을 키우냐에 마음먹기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구로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부터 이 문제 행동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던 만큼 오늘 강의가 그리고 다음 회차에 이어질 강의가 우리 국민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행동교정교육 두 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